시공관리 온라인 강의 4주차 머터럴 리스트에 대한 PBL 시청 계획 2차 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2층 거실까지 했죠? 이제 2층 부엌의 기존 머터리얼 리스트를 작성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2층 부엌은 전 시간에 대충 백색 페인트와 바닥 무기질 타일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머털 리스트는 2층 거실 머털 리스트와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2층 거실 넘버링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그 내용들은. 이 사진만 봐도 일단은 페인트는 같은 페인트를 사용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도 같이 사용했죠. 사실 자세히 구분하려면은 이런 봉에 대한 컬러가 페인트인지 뭔지도 다 구분해야 하고, 옆면에 대한 것도 다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 옆에 이 판도 다 구분해야 하는데, 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머티리얼 리스트 작성할 때 기본할 때 이제 모든 재료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 도면 그릴 때 이거에 대한 넘버링을 제로 핀을 갖다가 피니시를 다 기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바닥은 역시 똑같이 200, 200과 그 뭐 무기질 타일을 사용한 걸 이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층 거실에서 사용했던 머터리얼 리스트에서 이 부엌에 사용하는 기존 머터리얼 스펙이나 이런 건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2층 여기도 이제 2층 거실이 아니라 2층 부엌이라고 이렇게 위치를 정확히 적어줘야 하고 그 부위별로 천장, 벽, 라디에이터, 기둥에 사용당한 것을 그대로 적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백색 페인트죠. 나중에 이걸 다 적어놓고 한 번에 합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로 어떤 재료가 사용되는지 이런 것도 다 해야 하는 거죠. 이제 시공 적산 같은 경우에는 적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위치가 적어져 있는 머터리얼 리스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면에도 다 기입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페인트가 칠해질 면적을 어떤 걸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2층 부엌 바닥도 사용됐기 때문에 미생 무기질 타일은 그대로 적어줍니다. 근데 이제 넘버링은 따로 할 필요가 없죠. 8의 1의 1층에서 썼던 걸 그대로 따라해주면 된다라고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상세히 재료를 또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우선 빌트인 퍼니처와 싱크대 상판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해요. 빌트인 퍼니처,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빌트인 퍼니처죠. 그러니까 정말 자세히 하려면은 여기에 있는 프레임에 대한 위치도 다 적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상판에 이렇게 색칠이 돼 있으니까 그 은색 페인트 그 헤어 마감인 거죠. 이 부분이고 사실 이 안쪽에 있는 요거에 대한 색깔들도 다 적어줘야 해요. 엄밀하게 말해서 이 안쪽에 페인트 색깔은 좀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간과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해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타일로 이렇게 빌트인 페인트 중간을 갖다가 다 마감했어요. 음, 그리고 싱크대도 이렇게 타일로 마감을 했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싱크대나 이런 것들도 유심히 봐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적어줘야 해요. 그래서 섬세하고 꼼꼼한 작업들이 여기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요거는 기둥이었고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페인트가 들어간다고 그랬고 이쪽에도 빌트인 퍼니처가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요 사이가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되는 거죠. 이거 여기 보면 수전이 보이죠? 네, 수전에 대한 것도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 또 빌트인 퍼니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면적이 넓고 많이 사용된 것에서 점점점 작은 재로 줄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보면은 이렇게 백색 페인트가 빌트인 퍼니처에 사용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여기다가 옆판 이런 것까지 다 적어줘야 하는데 사실 위치 칸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도면에 다 기입되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대충의 위치는 적어줘야 해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 머털 리스트를 가지고 도면을 그릴 때 그런 걸 갖다 지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걸로 이제 판단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색 페인트 헤어 마감 역시 다른 쪽에서 넘버링을 했었죠. 그래서 1, 2라고 해서 더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미색 무기지 타일도 아까 전에 보면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빌트인 퍼니처와 싱크대 상판에 60에 180 정도의 백색 유기질 이렇게 무기질은 그러니까 그 무기질과 유기질 차이는 간단해요. 타일이 겉이 반짝반짝 거리면은 대부분 유기질 타일이고 무기질은 바깥쪽 타일이 그러니까 반짝반짝 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유약을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유기질 타일, 무기질 타일은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은 무기질 타일인데 유기질 타일인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대부분은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그건 나중에 이제 제품명 스펙을 정확하게 적을 때 구분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60에 180 정도의 백색 유질 타일은 처음 사용한 거니까 여기다 B를 더 붙여서 8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2층 부엌 빌트인 퍼니처 일부 상판과 그 다음에 싱크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더 넘버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이라든지 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 제가 전체적으로 쫙 살펴보니까 이 그 싱크대 수전은 되게 평범하게 생긴 거더라고요. 다른 식의 그 빌라사보의 수전은 좀 독특한 옛날적인 디자인인데 이것만 좀 독특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 요 타일도 보면은 그 따로 제작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 타일 모서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죠. 여기 보면은 그 타일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게 아마 기존에 나왔던 재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사실은 보면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 자체가, 아,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있고, 요거보다는 더 앞에 건물이니까 한 10년, 20년 전에 설계한 건물들을 보면은, 이 싱크대 자체가 위 상판은 그 나무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나무판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볼은 제가 이 싱크대 볼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나무판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물기 같은 거가 잘 빠져야지 나무가 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홈을 파가지고 물기 같은 거 한 번에 싹 쓸어서 이 볼에다가 넣는 그런 식의 디자인을 많이 했더라고요. 낙수장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벽부등 조명과 이런 것들만 있지 상부에 조명이 별로 없더라고요. 상부에 조명이 있었으면 분명히 제 사진을 찍혔을 텐데 벽부등 조명에는 특별한 조명이 많지 않아요. 이 조명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빌라 사부아를 갖다가 설치했을 때 설치된 조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전엔 다른 조명이 있었는데 조명을 이걸로 교체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때 조명이라는 것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서 천장도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좀 한스럽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벽부등 조명은 2층 거실 형광등에 이어서 LF2로 기재하면 돼요. 여기 LF2로 기재하죠. 그 다음에 2층 부엌벽은 벽부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P1은 2층 부엌 싱크대 그 일반 수준이라고 해서 P1이라고 해요. 요 분류는 나중에 물론 우리가 도면 기호에서 1A, 1, 2, 8A, 8B 이렇게 다 적어줘요. 그러니까 지정으로 적어줘서 이거는 머티리얼 리스트라든지 스페시피케이션 북, 스펙북을 참조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해 주는 건데 이 등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좌지우지니까 꼭 이렇게까지 적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근데 어찌됐건 이것도 분류해 놓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수전도 마찬가지고. 수전은 분류구가 P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의미로 P1으로 하는데, 이제 나중에 수전이 나오는데 이 P1의 수전이 사실 굉장히 드문 수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는 그와 다른 수의 수전은 굉장히 많은 타입이 P2가 있는데, P1은 사실은 제가 그냥 거실부터 부엌 이렇게 순서대로 가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머터리얼 리스트 한다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P2이기 때문에 P1과 P2의 번호를 바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방향성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거니까, 현실에서는 말한 것처럼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가장 윗번호로 올라가는 게 좋다는 걸 꼭 명심해요. 그러니까 1A가 바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1B가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거,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죠. 근데 이게 또 여러 사람의 손을 타면은 이게 나중에 번호가 헷갈려가지고 굉장히 큰 사태가 벌어져요. 왜냐하면 우린 번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색깔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물론 머터리얼 리스트 다 작성돼서 그 다음에 스펙시피케이션 부까지 다 작성되면은 그런 오해는 좀 들어두겠지만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되면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투지도가 이 재료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들로 또 투지도가 중요하긴 해요. 3D가. 왜냐하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잘못 생각해서 전달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층, 제2층, 제1침실이에요. 이 빌라 사부와 2층 제1침실은 다른 방에 비해서 매우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드 플로링을 갖다가 자는 쪽으로 깔아놨고, 그 다음에 욕실 부분은 또 다른 타일을 사용했거든요. 그것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정말 세세한데 접보면은 정말 많은 식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기둥 갖다가 화이트로 적었는데 이 화이트하고 이 화이트하고는 좀 색깔이 다르죠? 근데 이제 정말로 색깔이 다를 수 있고, 아니면은 이게 철근 콘크리트의 그니까 색깔을 칠한 거랑 쇠의 색깔을 칠한 거랑 이 배어 나오는 색깔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너무 세세하게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빌라 사부하는 이 기둥과 그 다음에 천장이나 바닥에 그 벽에 사용한 백색 페인트는 같은 넘버링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줘요. 간단하게 말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섞어보드, 합판 이런 식으로 하는 색깔의 페인트와 이쪽의 색깔의 페인트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로 바탕색에 대한 느낌이 좀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걸레 바지는 또 같은 색깔을 썼죠. 예. 근데 걸레 바지를 같은 색깔로 쓰는 거는 정말 별로 좋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이건 별장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니까 아마 그렇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자, 일단 페인트는 뭐 전반적으로 다 같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실의 컬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백색 페인트 역시 천장벽 라디에이터 기둥에 같이 쓴 거고, 제1침실 벽에서 또 파스텔 톤 페인트 거실에도 같이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걸로 같은 색깔이겠죠? 제가 눈이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같은 색깔인데 다른 색깔을 쓴 것 같지 않는데 어, 그냥 제 감각을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침실 난간과 빌트인 퍼니처 상판은 짙은 회색 페인트, 이것도 다른 공간에서 거실에서 사용된 거고, 그 다음에 제1침실 빌트인 퍼니처 앞판도 역시 은색 페인트 헤어 마감을 했습니다. 대신 다른 거는 새로운 번호와 새로운 앞번호가 따여 있죠. 그러니까 우드 플로링이에요. 우드 플로링으로 나왕 같던데 나왕 우드 플로링으로 시공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분류 번호가 2번이기 때문에 첫 번째니까 2로 표현해요. 제가 보니까 90에 210 정도의 그 우드 풀링 기본으로 패턴을 깔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대중으로 90에 210으로 해서 나무 우드 풀링이라고 이렇게 스펙을 대충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그런 머티리얼 리스트 1침실 그걸 진행할게요. 나중에 합쳐놓으면은 되게 헷갈릴만 하죠? 욕실 부분은 1층 제1지입실 욕실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사용이 됐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것도 기존 파스텔 톤 페인트하고 좀 다른 색깔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흰색 페인트 사용됐고 이건 기존 색깔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밤색에 짙은 요 페인트도 또 보입니다. 이쪽에도 보이죠? 음, 사실은 문도 페인팅을 칠했기 때문에 문의 컬러링 그 페인트도 따로 넘버링을 따야 하는데 제가 그 거실에서부터 그건 실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문에 대한 그 재료 마감도 표현을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정된 프로젝트는 문이 뭘로 마감된지도 굳이 살펴봐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타일 부분, 이 바로 욕실의 타일 부분 다양하게 사용됐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의자도 있고 욕실의 의자, 그다음에 욕조의 타일도 좀 다르게 생겼고 사실은 이것도 페인팅도 다 넘버링을 다 구분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못했어요. 일단 타일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2층 부엌에 써있던 타일과 같은 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넘버링 할 거고 바닥의 타일도 지금 보면은 어, 2층 거실에 사용했던 타일하고 좀 달라요. 달라서 그것들도 다 넘버링을 해서 기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2층 제일 침식 머티리얼리스트 일단 대충의 그런 바닥이나 천장에 또 빌트인 퍼니처에 대한 넘버링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머티리얼리스트 정리한 거죠. 일단은 욕실도 페인트도 기존에 쓰이지 않았던 페인트들이 사용되었고 그래서 보시면은 핑크 파스텔톤 페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더 적어놨고 욕실벽 일부 그리고 그 다음에 빌트인 퍼니처 앞판이랑 옆판에 보면 백색 페인트를 사용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옆에 적어놨고 이런 것들은 뭐 기존 주에 갔던 것들을 그대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침실 바닥 나와 우드 플로링은 뭐 아까 전 앞에 봤었는데 이제 보면은 백색 욕실 타일, 욕실 바닥 무기질 타일, 그 다음에 욕조에 하늘색 모자이크 타일, 그 다음에 지색 모자이크 타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요거는 사실 모자이크 타일은 다른 넘버링으로도 먹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카스틱 스타일 타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질라서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8D로 그냥 연결해서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뭐 특별한 타일 같은 경우는 어쿠스틱 스타일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넘버링으로 또 분류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자이크 타일하고 그냥 타일을 붙이는 방법은 좀 틀려요. 그러니까 모자이크 타일은 보통 뭐 300에 30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모자이크 타일들이 다다닥 붙어 있는 그런 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그 그리드된 하얀 그 실 비슷한 망들이 붙어 있고 그 위쪽에 이제 300에 300각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타일이 다다닥 붙어 있어서 시공성을 좋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필라 사보아의 모자이크 타일은 그냥 일일이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8D로 해서 모자이크 타일을 분류해 놨고 그 다음에 욕조 의자에 있는 지색 모자이크 타일도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바로 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더 여기다 적어야 할 것들이 있죠. 이제 벽부등이랑 뭐 수전, 그 다음에 변기 같은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벽부등은 기존에 사용했던 거랑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넘버링을 따로 추가할 필요가 없죠. 이게 바로 벽부등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는 조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쪽에 봐도 제 기억은 별로 조명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밤 되면 되게 컴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전들, 요것들은 수전인데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부엌에서 보였던 수전이랑 조금 패턴이 달라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수전을 갖다가 넘버링을 더 꺼내줘야겠네요. 왜냐면은 이건 수도꼭지가 있는 거고 이건 수도꼭지가 없는 거니까 넘버링을 갖다가 더 추가해서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 두 개랑 같은 넘버링을 묶고 요거는 다른 식으로 넘버링을 해야 합니다. 복잡하죠? 이때 이렇게 그리고 정말로 기둥의 색깔이 페인트가 흰색이 맞는지 이거 봐서는 흰색인데 저거 봐서는 좀 다른 색깔인데 이걸 다른 넘버링으로 맺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지만 일단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같은 흰색 페인트로 할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제 벽부등이랑 수전들 같은 걸 정리하면은 바로 이런 식의 머털리스트가 작성이 됩니다. 벽부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그런 넘버링을 따지면 되죠. 기존에 사용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전은 세면대 수전 앞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그랬죠. 수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욕실 비데랑 수전은 또 다른 거니까 또 다른 식으로 분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침실 욕실의 세면대 비데도 바로 그런 욕조에 관련된 거니까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모텔 리스트고, 이제 이걸 다 모아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보여드린 사례는 2층 거실, 부엌, 그 다음에 제 1침실만 했는데, 뭐 아직 이것만 따져도 정말로 모텔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다 털어가지고 분류와 위치 다 정리해야 하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면 그릴 때 조금씩 그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피드백 계속 고치고 또 피드백 계속 고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과정에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 팀이 서로 공유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큰 실수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회1 갖다가 내가 면적이 좀 많이 됐다고 이걸 갖다가 어 다른 번호로 뭐 예를 들면 1회1을 갖다가 쓰던 것이 있는데 1비가 더 많다고 해서 내가 임의로 1비를 갖다가 1회로 바꿔버리면은 그냥 색깔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실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전체적으로만 이야기 드렸으니까 학습과제 기본적인 사실 조사에 관련된 거고 실천 계획은 이제 우리가 기존 모듈 조사를 바탕으로 모듈 계획을 보다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선정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확한 주제의식을 통해서 모듈 계획을 세우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어떻게 시공 관리에 관여하는지 살펴보는 것인데 선정된 프로젝트가 충분한 모델 계획이 부족하다면 생각과 사실 조사 과정에서 디자인 스타일에 대해서 새롭게 도출된 키워드를 더해서 모델 리스트를 작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빌라 사부와 이게 빌라 사부와 1층의 모습입니다. 빌라 사부와 1층 빌라 사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존 모델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빌라 사업을 다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현장에 다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터를 리스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부족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터리얼로 교체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다른 모터리얼 리스트로 교체를 할 때, 모터를 교체할 때 이왕이면은 내가 이제 필라사바는 모더니즘이니까 이걸 갖다가 레이트 모더니즘 주제로 바꾸는 것이 더 재밌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갖다가 전체 팀에 적용할 수는 없죠. 어떤 팀은 모터럴 계획이 잘 돼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은 뭐 모터럴 계획이 좀 부족하다면은
자기가 원래 이걸 갖다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계열로 하고 싶은데 교수님의 성향이 그걸 전에 그 과제했던 성향이 그건 별로라고 생각해서 그런 계열의 재료를 못 썼다면은 이번 시공 관리에서는 그 머티리얼을 교체하면서 내가 원래 이 디자인을 살리고 싶은 그런 것으로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건 이제 팀별로 서로 합의를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1926년의 기술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1층인데 원래 이게 전면창 갖다가 이게 약간 타원을 원으로 돌거든요. 근데 그때는 유리를 그렇게 만들 기술이 없어가지고 유리를 다 쪼개가지고 이것도 고생이에요. 유리를 갖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 이어붙여가지고 창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고생하는 일이라고요. 이거 갖다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사나라든지 현대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정말로 이 정도로 빙 둘러서 만드는 유리도 만들 수 있어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요 문은 조금 아직도 힘들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재료를 교체해서 말이죠. 이상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빌라사보아의 머터럴 리스트는 너무 옛날 거고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모더니즘 스타일의 극도로 발달된 산하의 레이터 모더니즘 스타일의 머터리얼을 보강하면서 머터럴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이제 실천 계획이 되겠죠. 이거는 뉴 아트 뮤지엄 뉴욕에 있는 그 내부 모습이에요. 정말로 흰색 벽이 길게 돼 있죠. 이렇게 흰색 벽을 길게 칠하는 게 르꼬르비제 빌라 사보아를 만들 때는 또 그때는 이게 또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균질하게 벽에 편을 고르게 한다는 것이 좀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때도 일단은 뭐 퍼터라든지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사실 아마 석고보드를 치고 퍼트로 샌딩을 해서 말끔하게 만든 벽에다가 흰색 페인트를 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천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요새 인기 있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오픈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하기는 것도 힘들었어요. 물론 모더니즘 스타일 처음에 빌라 사보를 만들 때는 이런 식의 설비가 위에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뭐 간단한 몇 개 관 정도 지나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다 생각하고 그 에어 컨디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쪽에 설비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꼴 보기 싫다고 해서 이제는 천장을 다 막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발달돼서 예전보다 훨씬 더 단순하게 되면서도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 유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재료 머터리의 단가와 딜리버리 그리고 담당자 업체에 대해서도 머터리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만약 선정된 프로젝트가 충분한 머터리 개혁이 있다면은 굳이 이와 같이 디자인 스타일로 키워드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에 되게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글쎄요 또 막상 만나보면 다를 수도 있겠죠? 지금 보이는 표가 지금 제가 학습과제 선정에서 넘어오면서 실전 계획 사례 글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실 조사인 빌라 사부와 2층 거실과 부엌 제1층 기존의 머터리얼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방별로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도 다 따버렸죠. 2층 거실, 2층 부엌, 뭐 2층 1침실에서 백센 페인트가 어디 사용하는지도 알 수 있고 2층의 거실벽, 이제 1층 벽에 파스텔톤 페인트가 사용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짙은 회색 페인트가 이렇게 상판이나 난간에 사용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부엌에는 없다는 거. 2층 거실 창틀도 미색 페인트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은색 페인트 헤어 마감은 퍼니처 앞판에 많이 사용됐다는 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핑크 파스텔톤 페인트 뭐 제1침실 욕실 벽 일부 그다음에 제2층 제1침실 필팅 페인트 밤색 페인트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드 플로링의 종류 미색 무기질 타일 이런 식으로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정리돼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학습까지 선정해서 사실조사까지 어느 정도 끝난 것이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단가라든지 딜리버리라든지 요런 담당자라든지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제품명 스펙들도 좀 더 자세하게 적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보시면은 일단 페인트부터 볼게요. 페인트 종류가 되게 많죠. 페인트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는 제가 기존 제품명명 스펙은 그냥 말로 표현한 색깔인데, 이제는 모터를 넣을 때는 정확한 칼라칩 번호를 넣어야 해요. 칼라칩 번호 경우에는 칼라칩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도 정확히 제품명의 스펙을 적어줘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벤자민 무어 칩을 많이 썼거든요. 그 벤자민 무어 칩 되게 비싸요. 근데 이제 꼭 벤자민 무어 칩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뭐 이제 우리나라도 칼라칩이 나오거든요. 뭐 노루 페인트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칼라칩의 그 번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인지 이런 것들 갖다 정확히 적어줘야 하는 거죠.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걸 갖다 다 적을 필요는 적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요것만 할게요. 저는 1A 백색 페인트만 잡아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요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게요. 일단 백색 페인트를 찾아보는데, 이제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해외 제품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국내 페인트로 잡았어요. 그래서 노루 페인트를 갖다가 그 찾아가지고 그 홈페이지를 검색하면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칼라 찾는 거랑 제품이랑은 좀 다르다고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러니까 칼라칩은 그 이 회사에서 이런 색깔로 제품이 나간다는 건데, 제품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 그 종류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노루 페인트는 홈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칼라칩을 갖다가 알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걸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칼라칩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드룩스 83YY88033 클래식 화이트죠. 이제 이거는 바로 노루표 페인트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스펙에 당연히 노루표 페인트라는 이름이 들어가겠죠. 이제 생각보다 잘 돼 있더라고요. 노루가 저희 우리나라도 그 페인트 관련된 페인트 그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노루표 페인트 홈페이지가 잘 돼 있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페인트 회사들 뭐 그런 데도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페인트 양 계산하는 계략 계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m 곱하기 1m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0.1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1m 제곱 면적에. 근데 밑에 보니까 2의 페인트 기준으로 산출을 되며 최소 계산량이 0.1리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량이 이거하고 다른 치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1 곱하기 10으로 넣어보니까 1.4리터가 나오더라고요. 100m 제곱도 넣어봤어요. 100m 제곱은 14.3리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0m 제곱을 갖다 100으로 나눠봤자 어차피 소수점을 이하로 내려가는 별 의미가 없어서 10m 제곱에 1.4리터를 갖다가 10으로 나누면은 0.14리터 정도가 나온다고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0.14리터가 바로 이 제품의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품의 가격을 또 홈페이지에 찾아보니까 또 노르프 홈페이지에는 또 제품의 가격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은 거기서 추천하는 그 페인트가 팬톤 에어프레시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친환경적이고 냄새가 더 덜 나고 뭐 항세균 기능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상가 병원 오피스 등의 인테리어용 싱크 종이벽지 보수 및 콘크리트 마감용으로 돼 있어서 요걸 갖다가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서 요걸 갖다가 노르페 홈페이지에서 찾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가격을 검색해 보려고 팬턴 에어프레시라고 해서 그냥 그 검색을 해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칼라칩은 노루표 페인트에서 나오는 페인트들의 색깔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 페인트 종류, 유기질이든 무기질이든 이런 거하고는 또 상관없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페인트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어, 1리터 가격이 19,570원이죠. 아마 이제 저희가 이걸 도매급으로 사든 페인트가 더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격 정보는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라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라도 찾으시고 이걸 0.14리터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19,570원에 0.14를 그냥 곱하시면 돼요. 곱하시면은 바로 그 1리터에 0.14리터에 해당하는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바로 2,740원 정도. 소수점은 더 떨어지긴 하는데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2,740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도 오해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모터리스 가격을 적을 텐데 그거는 1m 제곱당 들어가는 페인트의 가격이 2,740원이라는 거지 실제로 이걸 시공할 때 가격은 또 다르다는 거죠. 시공할 때는 훨씬 더 비싸겠죠. 당연히 더 비쌀 수 있는 게 그 시공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뭐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이 재료는 특별히 우리가 사용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료를 사고 시공업체한테 그 재료를 줘요. 근데 페인트 같은 경우는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2,740원이 1m 제곱이니까 전체적으로 해도 사실 그 재료 단가가 그게 전체 시공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정말 금칠 두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쓰는 머털리스트 재료 단가가 실제로 그 시공할 때 재료 단가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실천 계획에서 그 빌라 사버 페인트 관련 모터리얼 리스트예요. 노루표, 페인트 펜턴 에어브러시고 칼라칩은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칼라칩이 다른 회사 거면은 뭐 벤자민 무어면 벤자민 무어라고 적어줘야 해요. 근데 이게 노루표에 같이 들어 있으니까 노루 페인트 칼라칩이란 걸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이것이 둘록스 83YY88/033 클리닉 화이트예요. 이게 제품명이 스펙이고 위치는 앞에 이렇게 정리한 위치들이 있죠. 그 단가는 미터 제곱당 2,740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 시공 단가는 아니에요. 제품 재료명의 단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은 그 공급하는 타일 업체가 시공업체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공업체 타일 그 재료 제공하는 데서 이 타일 시공이랑 같이 부탁하니까 그걸 갖다가 좀 전체 가격을 퉁쳐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략 견적을 해서 이 정도의 타일을 붙이는데 우리가 재료비가 얼마나 드니까 이 정도의 타일 가격이 듭니다. 시공 가격이 듭니다라고 이렇게 견적을 넘겨주면은 타일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뭐 실제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일 가격보다 자기들이 구입하면 조금 더 싸니까 그런 거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시공 인력이나 이런 거 배치해서 그 금액과 비교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더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민감함, 예를 들면 얘가 또 재료를 싸게 넣을 거야. 원래 재료는 원래 2,000원인데 요건 1,500원에서 얘는 2,000원을 더 넣고 500원을 더 남길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꼼꼼히 따져가지고 건축주 중에서는 내가 재료는 다 사줄게 너희는 시공만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자면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재료들은 시공할 때 로스들이 많거든요. 로스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로스가 나는 것마다 본인 그 건축주나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걸 더 충당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업체한테 다 넘기면은 업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죠. 물론 남겨 먹기도 하겠지만은 그 재료가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닌 이상은 사실은 크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인테리어 하게 되면은 그 타일 발주 업체들 뭐 이런 그 유리 발주 업체들 그 재료비에다 보통은 시공비를 얹어서 그 업체한테 그냥 아웃소싱 해버려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짜잘짜잘한 것들 있죠. 그냥 전체적으로 퉁쳐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속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일괄로 해서 그냥 인부를 얼마나 쓰고 재료비는 또 퉁 안 쳐요. 그러니까 재료비를 갖다 그냥 포함시켜 버리는 거죠. 그 안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사 하나하나까지 가격을 다 책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딜리버리는 이건 당연히 주문 즉시 가능이죠. 국산이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생산을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페인트가 뭐 코로나 사태에도 없고 페인트가 자재가 동나라 이런 일은 없으니까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주문 즉시 가능하죠. 암만 늦어도 이거는 주문하게 되면은 2주 안에 보통 2주 정도면은 그 현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능한 거고 이제 담당자를 찾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칙대로는 저희가 스펙을 정하면은 이런 그 제품을 파는 곳, 제품을 시공하는 곳에 전화를 걸어서 단가가 얼마든지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어떤 친구들은 과거에 이렇게 모털 리스트 하는 데는 인터넷 홈페이지 찾아서 마치 자기들이 인테리어 하는 것처럼 전화해서 단가를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어찌 되었건 그렇게 돼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노르프 홈페이지에 그 여기 업체들을 대리점을 검색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점을 검색했더니 그 무학 대림 상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당자 번호를 적어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물론 실제로 이것이 시공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퇴사를 하거나 다른 팀으로 옮기됐을 때 담당자의 번호가 있으니까 다음 팀이 이걸 받아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페인트는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타일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곤란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번 이공관리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어,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이 모든 것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위치, 분류, 제품명의 스펙까지는 가능한데 단가나 딜리버리 담당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걸 작성해서 넣는 것 자체가 찾아보고 알아보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는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인테리어 회사 다닐 때가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는 지금만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다른 수업에서 머터리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 해봤는데 잘 찾아오더라고요. 그만큼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잘 찾고 또 혹시나 해서 이제 체험해 보겠다고 미리 전화 걸어가지고 한번 어,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좀 그 일하는 사람한테 실례니까 그것도 뭐 이해하지만은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이 위치, 제품명 및 스펙, 단가, 딜리버리, 그다음에 담당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머터리얼 리스트에 잘 놓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마 좀 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을 갖다가 이번 첫 번째 PBL 과제를 통해서 머터리얼 리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시공 현장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과제를 진행할 겁니다. 자, 드디어 온라인 강의 4주차 시공 관리도 끝납니다. 정말로 어, 이제 정말 4주차까지 왔는데 5주차는 정말로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전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5주차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강의로서 이제 한계점이 좀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고, 만일 5주차 강의도 그렇게 온라인 강의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일단 제가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줌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잠깐 시연해 봤는데 그거 되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별로 구성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팀별의 그 연락처나 이런 걸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화상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 시간만 잡으면 여러분들 다 모여서 같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러면 고생들 했어요.